자, 일단은 우리 배웠던 순열 복습하면서 그걸 토대로 조합을 설명을 해줄게. 일단 우리 순열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 고지곧대로 생각을 했을 때 순서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그래가지고 순열은 우리가 순서를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명 중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걸 10p3이라고 썼었고, 이거를 계산할 때 그 팩토리얼 쓰는 거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더라? 10p3을 10명 중에 3명 뽑는 거야. 그럼 어쨌든 3명을 뽑는 거지. 그래서 빈칸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빈칸 3곳에다가 10명을 하나씩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맨 앞자리에 사람을 한 명 뽑아봐봐. 지금 총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맨 앞자리에 넣으면 총 10명 중 한 명을 넣을 수 있고, 자,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을 내가 맨 앞자리에 배치를 했어. 그럼 나머지 9명이 남았지. 그 9명 중 한 명을 여기 배치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그렇지, 8명 남았지. 그럼 그 남은 8명 중 한 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은 720 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 10명 중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다시 뭐라고? 10명 중 3명을 뽑고, 이거는 10명 중 3명을 맞지? 뽑고 그 후에 뭐 한다? 그리고 나서 3명을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3명을 나열. 이해될까? 굳이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내가 처음에 순열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게, 잘 생각해봐봐. 10명 중 3명을 뽑는 건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치?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10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3명을 나열한다? 그냥 마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거를 10c3으로 약속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10c3을 뭘로 약속한다고? 10명 중 3명을 뭐 하고 싶다? 뽑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순열은 좀 직관적이거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10명 중에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지금 빈칸 3개를 갖다 놓고 차례대로 10명 중 1명, 9명 중 1명, 그리고 남은 8명 중 1명을 배치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서 720이라는 거는 대부분 잘 이해할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10명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뇌정지가 올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위의 식에 의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2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는 건 10명 중 3명을 뽑아. 그거를 10c3이라고 할게. 곱하기 3팩이라고. 요런 식이 성립을 해. 따라서 10c3은 오히려 이 식을 변형을 해볼까? 이 식을 변형해보면 3팩을 넘겨. 따라서 일단 10명 중 3명을 나열을 하고, 근데 이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순서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뽑기라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다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 자, 아직은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야. 다시 다른 예시로 보여줄게. 이번에는 4명 중 2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일단은 4명 중 2명을 나열을 먼저 해. 4명 중 2명을 나열을 먼저 한다. 그건 4 곱하기 3이지. 이건 순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4명 중 2명을 뽑는다고 했잖아, 뽑기면은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뽑기잖아. 4명 중 2명을 뽑는다는 건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 내가 2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러면 A, B 이렇게 뽑는 거랑 B, A 이렇게 뽑는 거랑 당연히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순열에서는 다른 경우지. 나열하는 거니까 앞뒤가 있어서. 하지만 뽑는 입장에서는 내가 A, B를 뽑나 B, A를 뽑나? 똑같은 경우겠지. 뭔 말인지 이해될까?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단순히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비유는 조금 잔인하나? 그래, 인형 뽑기? 이것도 좀 안 맞는데. 자, 아무튼 그냥 이해되지? 굳이 비유 안 들어줘도 되죠.
오케이? 혹시 모르겠으면은 다시 질문해주고. 아무튼 돌아와서 그러니까 A, B 뽑는 거나 BA 뽑는 거나 뽑는다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동일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4 곱하기 3은 순서를 신경 써서 나열을 해준 거니까 오히려 지금 요 12가지 중에서 2가지씩 중복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이게 4명 중 2명을 뽑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먼저 4명 중에 2명을 나열을 합니다. 순열처럼. 그러니까 순열이지 분자는.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할 필요는 없지 2명을. 그러니까 오히려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4명 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구나. 4명 중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4 곱하기 3은 12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예제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쓸게.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 이 중에서 대표를 내가 2명 선정할 거야. 대표 2명.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를 2명 선정한다라는 건 내가 A, B를 대표로 뽑든 BA를 대표로 뽑든 똑같다라는 소리지. 어쨌든 같은 직책이니까. 그러므로 마치 이거는 5명 중 어디 갔어? 5명 중 2명을 나열한다라기보다는 5명 중 2명을 뽑는 거지.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OC라고 쓴다. 5명 중 2명을 뽑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먼저 뭐부터 해? 5명 중 2명을 나열을 한다. 근데 2명을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지. 나열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2명 나열 분인 2 곱하기 1을 나눠준다. 그 답은 10가지가 되는 거야. 실제로 5명의 학생을 A, B, C, D, E라고 했을 때 여기서 2명을 뽑는 건 내가 다 써볼게. A랑 B 뽑고 한 가지, A랑 C 뽑고, A랑 D 뽑고, A랑 E 뽑고, B랑 C 뽑고, B랑 D 뽑고, B랑 E 뽑고, 그 다음에 C랑 D 뽑고, C랑 E 뽑고, D랑 E 뽑고. 자,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가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진짜 나는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여기서 A, B 뽑았는데요, 선생님. BA는 안 뽑나요? 똑같은 거라 그랬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가지라고. 알겠어? 왜 10가지인지 이렇게 노가다로도 한번 보여줬고, 수식으로도 보여줬고, 팩토리얼, 그러니까 순열에서도 한번 설명을 내가 해줬지. 팩토리얼 말고 순열에서.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팩토리얼 관련해서 조합을 또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방금 배운 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사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될 거냐면 앞으로 누가 뭐 6시 2를 구하래. 그럼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아마 6 곱하기 5를 하고 그냥 2 곱하기 2를 해. 그래서 15.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 뭐 이유는 아까 설명했지. 6명 중 2명을 먼저 나열을 한다. 순서 신경을 써서. 근데 결국에 6명 중 2명을 뽑는 건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순서만큼 나눠준다. 그럼 같은 논리로 6시 3. 일단 6명 중 3명을 배열을 한다. 근데 3명을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준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좀 편해. 알겠죠? 그러니까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80%만 이해한 상태에서 이거를 문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 이해될 때가 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런 계산법들은 정확하게 습득을 해놔야 돼. 그래서 뭐 센 A 단계라든지 개념 기본적인 문제들도 싹 다 풀어둬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7C 4 한번 불러볼래? 어떻게 되지? 그렇지. 일단은 7명 중 4명을 나열을 한다. 근데 4명을 나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 약분해주면 답은 35가 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냥 조합 NCR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였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 순열에서도 단순히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쩌르륵 해서 총 r개를 곱한다 라는 설명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썼었거든. 조합도 마찬가지야. 조합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NCR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거는 정의상 일단은 n명 중 r명을 뭐해? 나열을 하고, 오케이? 나열을 했는데 r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npr을 뭐 해줘?
나눠줘야 된다고. 그게 알팩이겠지. 그래야 뭐야? 순서가 무시가 되는 거니까. 순서를 무시하는 목적으로 알팩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돌아와서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NPR이 이거라는 사실을 전에 배웠으니까 대입을 해볼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 아니 너무 어색하다 싶은데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위에서 6C3이 얼마 나왔어? 20 나왔지. 이 식에 대입해서도 정말 2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자, 대입을 해봅시다. 6C3은 일단은 분자는 M팩이야. 분자 6 그대로 쓰면 되지. 6팩. 분모는 어떻게 돼? M-R팩과 R팩이니까 600이 3은 3, 3은 3 해서 3팩 3팩이 분모에 오겠지. 그러면은 솔직히 6팩이 뭔지는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했지. 그래서 6팩은 실제로 얼마지? 그렇지, 720. 3팩 3팩은 36. 약분하면 20.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런 6C3, 7C4, 10C 이런 거를 직접 숫자에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치? 왜 뭐하러 이런 식 써?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쓰면 되는데.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냐? 보통 이제 그런 문제 가끔 있잖아. 문제 보다 보면은 NC3은 예를 들어가지고 56을 만족하는 n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 볼 때 이제 NC3을 이제 요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런 친구는 많이 없을 거고, 나도 이제 이런 거는 그냥 n에 8, 7, 9 이런 거 그냥 대입해서 구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56이라는 거 보자마자 n이 8이라는 걸 눈치 깠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조합을 몇 번 봤던 친구들. 그래서 이 8C3이라는 값이 56이라는 게 거의 그냥 외워진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 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어디서 의미 있냐면 조합과 순열 관련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 증명 문제. 그럼 증명 문제에서는 요꼴로 많이 증명을 해. 왜냐면 증명 문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증명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NCR 그리고 일반적인 NPR을 가지고 지지고 볶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과 R에 대해서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문제가 많아.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개념 단계에서는 요 유형은 다루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유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증명하는 문제는 그런 유형 문제들을 좀 익숙하게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내신 기간 들어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지금은 조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순열하고 비슷하다, 그치? 다만 이 성질은 꼭 기억해놓자. 이 식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물론 나중에 외워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면 이 식을 활용을 해주면 어떤 식이 증명이 되냐? NCR은 NCM-R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거를 의미론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봐. n명 중에 r명을 뽑았어. 오케이. n명 중에 r명을 뽑으면 당연히 n-r명이 남겠지. 그렇다는 건 반대로 내가 n명 중에서 n-r명을 뽑아버리는 거랑 상황이 똑같지 않아?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당연히.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 수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NCR은 M팩 나누기 M-R팩 R팩인 게 그냥 방금 우리가 여기 식을 보고 알고 있었지. 그럼 이제 NC M-R도 똑같은 식을 써보면 일단 분자는 똑같이 M팩일 거고, 분모는 봐봐, 이 왼쪽이 M-R팩이야. 그럼 여기서 N-M-R이니까 그냥 R팩이 올 거고, 오른쪽은 R팩 그냥 오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뭐하구나,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 계산할 때 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공식의 의의는 뭐냐면 NCR을 계산하기 좀 귀찮으면 NCM-R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7C6 하면 벌써 피곤하지. 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분모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거 언제? 그치?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방금 알려준 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렇지, 7C1로 바꿀 수 있다고. 왜? NCR은 NCM-R과 같으니까. 얘를 N, 얘를 R이라고 봐봐. 그럼 얘가 M-R이잖아. 얘가 N이고. 그러니까 7C6 대신에 7C1로 계산을 하고, 7C1은 일단 7명 중에 한 명을 나열을 해. 그리고 한 명 나열한 거니까 그냥 한 명을 나눠주면 되지.
어차피 1팩이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에 답은 그냥 7이 되는 거야. 7C6을 계산하는 7C1을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의미는 방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빈칸에다가 나열하는 거 순열은, 그리고 조합은 그렇게 나열한 순열을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식으로서,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써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한 문제들에서. 근데 그 증명하는 문제들 중에서 좀 결과를 기억할 만한 건 요거다. 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7C6 대신에 7C를 계산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C8 대신에 뭐 계산을 해지네. 그렇지. 10C2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10C2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 일단 2명을 나열을 하고요.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뭐 요런 느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점검하고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NC0은 얼마일까? 우리 NP0, 0팩 뭘로 약속했지? 1로 약속을 했지. 얘도 1이라고 할게. 그냥 단순히 N명 중에 0명을 뽑는 거니까 없잖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최소 단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할 거야. 괜찮지? 그리고 NCN은 얼마일까? NCN은 사실은 뭐랑 똑같아? NC0과 똑같겠지. 왜? NCR은 NCN-R과 똑같다고. 그럼 NC0은 NCN-0하고 똑같아서 NCN도 똑같이 1이 되겠지.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N명 중에 N명을 뽑아봐. 그럼 당연히 한 가지겠지. 오케이, 좋아. 넘어갑시다. 사전식 배열. 그러니까 사실 그 사전식 배열 문제는 원래 조합 문제는 아니고 순열 문제인데, 이제 조합 요 영상에다가 잠깐 넣은 이유는 그 사전식 배열에 대한 보충을 들어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같이 넣었어. 알겠지? 그래서 사전식 배열 한번 봅시다. 사전식 배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 사전식 하면 뭐가 떠올라?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런 거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어사전 보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대로 가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니은이 맨 앞에 오진 않잖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A, B, C, D 이렇게 영어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를 예로 들게. 사실 한글로도 주면 좋을 텐데 보통 영어로 많이 주더라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D, E 이 알파벳 5개를 사전식 배열로 나열을 하래. 자, 그럼 일단은 나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일단 이 5가지 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놓자. 전체 경우의 수를. 자, 5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지? 5개 나열하는 거? 5개 나열하는 건 그렇지. 5팩 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5P5를 해주던가. 똑같죠? 자, 계산해주면 어쨌든 12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 120가지인데 이 120가지가 막무가내로 120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맨 처음에는 뭐가 오고? A, B, C, D, E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 A, B, C, E, D가 오고, 그 다음엔 A, B 뭐가 옵니까? 뭐가 오면 돼? 그렇지. D, C, E. 그 다음엔 A, B, D, E, C.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좀 헷갈리지 않니? 우리가 뭐 알파벳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영어를 배우겠지만 그것보다는 숫자가 좀 더 익숙할 거야. 그래서 이 영어가 혹시나,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안 익숙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A, B, C, D, E 대신에 1, 2, 3, 4, 5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어차피 A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1을 배정하고, 그 다음 B는 2, C는 3, D는 4, E는 5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1, 2, 3, 4, 5를 이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들 거야. 다시 뭐라고? 1, 2, 3, 4, 5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라고. 그 5자리 자연수가 총 120개가 나올 텐데 그 120개의 자연수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뭐다? 사전식 배열이라고 보면 돼. 크기 순서대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당연히 12,345일 거고, 그 다음은 12,354일 거고요. 그 다음 12,435, 그 다음은 12,453. 어때? 아까보다 한결 좀 더 편해졌지? 이게 이렇게 알파벳으로 보는 것보다 숫자가 좀 더 익숙할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그러면 63번째 숫자는 뭡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63번째 숫자? 아니 이거 그러면 63개 다 써야 되나 내가? 차례대로?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63개를 다 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거 다 쓰다가 시험 끝나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63번째 숫자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은 뭐를 파악하면 좋냐면 한 번에 다 세기는 어려우니까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해봅시다.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1로 시작하는 건? 이거 어떻게 세? 1로 시작하는 숫자? 2, 3, 4, 5를 여기 네 자리에다가 막무가내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즉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라서 24가지가 될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1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는 요 2, 3, 4, 5를 뒤에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총 24가지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1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는 24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15,432라는 이 숫자는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 24번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1로 시작하는 자연수가 총 24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24번째로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63번째라고 아직 택도 없어.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까지 세도 얘도 24가지일 테니까 총 48개야. 아직 몇 개 더 가야 돼? 15개를 더 가야 63번째 숫자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13번 더 숫자를 쓸 건데 물론 이제는 13개 정도면은 쓸만하긴 해. 하지만 그래도 좀 귀찮지 않아? 13개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귀찮으니까 일단은 3으로 시작하는 건 확실할 거야. 왜 그러냐면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일 텐데 여기까지 다 더하면 72번째잖아. 그럼 그 안에 있다라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일단 답은 3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될 거고 그러면 얘도 비슷해. 그러면 31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가지일까? 31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31로 시작하는 5자리 자연수는 봐봐 31을 이미 썼지. 그럼 남은 숫자는 2, 4, 5야. 2, 4, 5 2, 4, 5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아니야? 2, 4, 5를? 그럼 2, 4, 5를 배열하는 즉 3가지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1로 시작하는 숫자는 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24, 6가지 하면 아직 몇 가지? 54가 되는 거지. 아직 9개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2로 시작하는 것도 6개가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딱 몇 가지입니까? 딱 60가지지. 60번째 숫자가 딱 3, 2, 5, 4, 3, 5, 4, 1이 될 거야. 그럼 아마도 답은 3, 4로 시작하는 것 중 하나일 거고 이제 여기서는 3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노가다 해버리자. 자, 3, 4, 1, 2, 5 3, 4, 1, 5, 2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겠지? 3, 4, 2, 1, 5 이게 몇 번째다? 이게 63번째 숫자가 될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1, 2, 3, 4, 5를 사전식 배열로 나열을 할 때 63번째에 오는 5자리 자연수는 34,215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숫자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A, B, C, D, E로 줬다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숫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 숫자를 반대로 뭘로 바꿔줘?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은 C, 4는 D, 2는 B, 1은 A, 5는 E가 돼서 답은 CD, BA가 되겠죠. 이런 문제 보면 꽤 많을 거니까 꼭 연습을 잘 해둡시다.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이런 느낌으로 필기할 수 있는 연습을 해둡시다. 요게 순열 문제에서 좀 자주 질문하는 사전식 배열 문항이었어. 자, 넘어가서 주제 4 조합 대표 문항. 요건 아주 이지합니다. 일단 조합 대표 문항을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아까 배웠던 조합을 잠깐 복습해볼까? NCR 의미가 뭐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괜찮습니까? 우리 NPR은 뭐였다고? N명 중에 R명을 나열하는 거라고. NCR은 N명 중 R명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NCR의 경우의 수가 NPR의 경우의 수보다 적을까 많을까? 다시 N명 중에 R명을 뽑는 NCR이 N명 중 R명을 나열하는 NPR보다 경우의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더 적겠지, 그치? 아니, 뽑기만 한다니까. 그 NPR은 나열, 순열은 나열까지 하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일단 n명 중에 r명을 마치 순열 계산하듯이 나열을 하고 순열 계산하듯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산한 순열의 수를 나눠주는 거야. 뭘로? r팩으로. 그러면 순서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5C2 같은 걸 만나면 5 곱하기 4 두 개를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줘서 10이 나온다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10C7을 계산하라고 하면 분명 분모 분자에 총 7개의 숫자를 써야겠지만 그러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우리 조합의 가장 좋은 성질 중 하나가 뭐다? 10C7이 계산하기 좀 복잡하면 그냥 10C3을 계산해버려라. 그래서 얘는 19, 8 쓰고 분모는 3, 2, 1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120이 됩니다. 알겠지요? 요게 조합의 계산법이었어. 그럼 이제 조합을 어디다 써먹는가? 그러니까 조합은 어떤 문제에서 쓰면 되는 건지를 조금 보여주도록 할게.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로 하면 또 이제 아직 영상 초반이니까 좀 그래도 대신에 그냥 쉬운 문제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반에 8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8명이 뭐 연극을 하겠대, 연극을. 그래서 주연 배우를 1명 뽑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똘마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조연 3명을 뽑을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주연은 1명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일단은 8명 중에 1명을 먼저 뽑습니다. 주연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조연은 어차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연을 내가 A, B, C를 뽑나 C, B, A를 뽑나 그냥 똑같은 상황이지. 어차피 똑같은 조연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조연 3명을 뽑을 때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8C3 해주면 틀립니다. 왜? 아니 주연을 1명 뽑았잖아. 그러면 8C3이 아니라 남은 7명 중에 3명을 뽑아야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다? 사실 똑같은 건데 나는 주연 말고 조연을 먼저 3명 뽑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5명 중에서 주연을 1명 뽑을 거야. 이렇게 해도 계산 값이 같겠니 다르겠니? 내 질문의 의도를 이해했어? 주연을 먼저 뽑고 조연을 뽑는 거나 조연을 먼저 뽑고 주연을 뽑는 거나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값이 똑같은지를 수식적으로도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위의 경우, 그러니까 주연을 먼저 뽑는 경우부터 세 보면 우리 8C1은 8가지지. 8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냥 8가지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7명 중 3명 뽑는 건 우리 계산식을 써서 7, 6, 5, 3, 2, 1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차피 6은 약분되는 거니까 8 곱하기 35라서 8, 4, 24에 8, 5, 40 해주면 280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8C3, 그러니까 조연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주연을 뽑는 경우라면 8, 7, 6을 하고 3, 2, 1로 나눠줘. 그리고 나서 5를 한번 곱해볼게. 정말로 값이 같을 것인가? 일단은 6을 약분을 해주고요. 그럼 56 곱하기 5가 되겠네. 그럼 이거는 250에다가 30이니까 280. 아, 뭐야?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예측한 결과기는 하지. 뭐 주연을 먼저 뽑나 조연을 먼저 뽑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치?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자, 어쨌든 핵심은 뭐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 하나 봤고요. 요게 주제사 조합 대표 문항의 풀이였어. 나쁘지 않지? 그래서 조합은 아주 쓸모있는 도구니까 확실하게 익혀둡시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조합 문제인데 이제 이게 단골 문제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너무나 쉬운 유형이긴 하지만 처음 조합을 배운다고 치면 사실 좀 까다롭기는 할 거야.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A, B, C, D, E, F라는 총 6개의 알파벳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제일 쉬운 문제부터 가볼게. 이 6개 알파벳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해볼게.
이거는 그냥 앞에서 배운 거 복습이지.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러면 6C2를 해주면 된다. 6C2 계산은 6명 중 2명을 나열을 하고 순서를 무시해주면 된다. 그래서 15가지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쉽게 잘 할 거고, 이번에는 좀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해 볼게. 자, 무조건 B를 포함해서 3개의 알파벳을 뽑을 거야. 포함해서 3개의 알파벳. 자, 그러면 B는 일단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니까 B는 뽑았다고 치고, 이제 몇 개 더 뽑아야 돼? 그러면 2개를 더 뽑으면 되지.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6C2가 답이 되지는 않는 게, 이미 B를 뽑았잖아. 그러면 남은 알파벳은 총 5개지. 그래서 이미 B를 포함해서 3개를 뽑으라고 하면 남은 5개 알파벳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고, 사실 뭐 OC는 익숙해진 친구들은 10이라고 외워졌겠지만 일단은 안 익숙할 수도 있으니까 과정을 쓰고 답은 10가지가 되겠지.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무조건 포함하는 거면은 그냥 그거를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무조건 포함하는 건 그냥 이미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애들에서 추가로 필요한 만큼 더 뽑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무조건 포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A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다시 뭐라고? A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고 이번엔 4개를 뽑아볼게. 아,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뽑으면 안 돼. A는 일단 무시하고 남은 5개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5C3이라고 하면 땡. 뭐라고 해야 돼? 그치? A를 지금 포함하지 않고 4개를 뽑는 건데 A는 이미 안 뽑은 거잖아.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남은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어쨌든 총 다 4개를 뽑은 거니까 A는 안 뽑은 거고. 그래서 5C4가 답이 될 텐데, 우리 5C4는 이거 계산할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뭘 계산하자? 5C1을 계산을 하자. 그러면 답은 5개가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2번과 3번의 혼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E는 포함을 하고요. E 포함. 그리고 무조건 F는 포함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E는 포함하고 F는 포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 E는 무조건 포함할 거야. 동그라미. F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를 뽑는 거냐면 포함하지 않고 해서 총 2개 뽑는다고 해볼까? 총 2개. E는 포함하고 F는 포함하지 않고 총 2개. 자, 그러면 일단은 E를 포함해서 이미 뽑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1개만 더 뽑으면 되고, 후보는 F를 제외하고 또 어쨌든 E는 뽑았으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서 답은 4가지가 되는 거지.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 특정한 것을 무조건 포함한다고 치면 그거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개수를 뽑아주면 되고요.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알파벳 혹은 뭐 그 학생, 그런 거는 그냥 이 문제에서 제외하고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알겠지? 요게 주제 5번째 내용이었고, 자, 6번째 주제, 뽑고 나열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는 뭐 주제라기보다도 그냥 단순히 이제 유형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해볼까?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 7명의 사람. 자, 7명의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7명 중에 뭐 철수랑 영희가 있대. 7명 중에 철수랑 영희가 있어. 그럼 철수랑 영희를 제외하고는 5명이 있는 상황이겠지. 근데 이 중에서 총 5명을 뽑아 나열할 거야. 총 5명 뽑아 나열. 괜찮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A, B가 이 5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A, B가 아니라 철수, 영희. 철수, 영희가 이 5명 중 5명에 무조건 포함. 앞에서 배운 그 무조건 포함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때 이 철수와 영희가 무조건 이유까지 해야 돼. 아, 복잡하다, 그치? 다시. 총 5명은 우리 뽑기만 하는 문제는 아니야.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고,
근데 이때 조건들이 있다. 철수와 영희가 그 5명 중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철수와 영희는 이웃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뽑고 나열하기지. 그러니까 나열은 마지막에 그냥 5팩 해주면 돼. 어차피 5명 나열이라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 뽑는 게 우선이다. 그럼 철수와 영희는 이미 고정 멤버지. 철수와 영희는 고정 멤버고 추가로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7명 중에 철수와 영희 2명은 이미 뽑았으니까 5명이 남았겠죠. 그 5명 중에 3명을 뭐 하자? 먼저 뽑자고요. 괜찮습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럼 이제 5명이 완성이 됐고 이 5명을 이제 나열을 할 거야.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5팩을 곱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철수와 영희가 꼭 뭐 해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 그럼 철수와 영희를 한 묶음으로 묶고 그럼 총 마치 4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는 순열 문제에서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 그런 다음에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을 추가로 곱해주면 답은 5C3은 5C2랑 같으니까 그냥 10이 될 거고요. 4팩은 24, 2팩은 2니까 답은 480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뽑고 나열하는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먼저 뽑아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7번째 주제 직선, 대각선, 삼각형 차례대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직선부터. 사실 직선이 제일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조금 편안할까? 그나마 이런 거? 너무 쉬우면 또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선이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점이 4개가 있고 여기는 점이 5개 있다라고 해볼게. 점이 5개. 이때 내가 직선을 그을 때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직선은 당연히 점이 2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 자체가 점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직선의 경우 수를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 이 9개의 뭐 중에서 점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풀이 한번 잘 이해해봐. 뭘 뺄 거냐면 아니 선생님 9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뽑으면 당연히 괜찮지. 이런 식으로 2개 이렇게 또 이렇게 뽑으면 당연히 직선이 다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만약에 얘들아 얘네 둘을 뽑는 거나 얘네 둘을 뽑는 게 어차피 똑같은 직선 아니겠어? 어차피 이 직선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어차피 다 똑같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이거 빼버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나씩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다 빼버리면 또 안 되잖아.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알겠지? 오케이? 첫 번째 풀이. 이거 일단 계산 먼저 해볼게. 사실 이렇게 잘 안 풀긴 한데 한번 이해해봐봐. 이해 안 되면 두 번째 풀이로 이해를 하고 첫 번째 풀이 이거다. 일단 계산해볼게요. 9C2는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 정도 암산은 되겠지. 36이 될 거고요. 5C2는 10일 거고 4C2는 6일 거야. 암산할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를 더해.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아마 답은 2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2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 이해하기는 이게 좀 더 편할 거야. 일단은 그림이 조금 더러워졌으니까 지워놓고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점 5개가 있고 이 5개 점 그리고 왼쪽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제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쪽에서 2개 뽑는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더하기 2 해주면 얘도 4 곱하기 5 더하기 2니까 22. 어때 값이? 똑같지. 그래서 어쨌든 수학은 사실 특히 또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은 풀이 방향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풀이 방법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단은 기본적인 정석 풀이를 정확히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스킬적인 풀이를 추가하면서 개념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
문제 푸는 게 좀 중요한 단원이니까 좀 절대적인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유형들 간에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해. 알겠지요? 일단은 직선 유형 받고 이번에는 대각선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대각선. 이제 이것도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오각형 말고 육각형으로 합시다. 육각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육각형에서 내가 대각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생각. 일단 점 두 개를 뽑자 이거야. 일단은 점은 6개가 있고요. 이 6개 중에 2개를 먼저 뽑아. 이거 대각선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점 2개 뽑아서 이렇게 그으면 대각선 맞고 이렇게 그어도 대각선 맞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점 2개를 뽑으면 대각선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점 2개를 뽑으면 대각선 아니죠. 이렇게 2개 뽑아도 대각선 아니고요. 이렇게 2개 뽑아도 아니고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뽑아도 아니고 이렇게 2개 뽑아도 아니지. 즉 몇 개는 대각선이 아니야? 6C2에서 빼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은 대각선이 아니라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주면 6C2가 15니까 15 빼기 6은 9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생각. 대각선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풀이고, 자, 두 번째 풀이 보여주도록 할게. 이렇게 대각선을 구하는 거 말고 자, 어떻게도 대각선을 구할 수가 있냐면 중학교 때 이런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날까? 이거 원리 사실 단순하다. 봐봐, 잘 생각해 봐봐. 자, 이제 요 예시에서 내가 숫자로 먼저 보여줄게. 자, 일단은 내가 대각선을 그을 거야. 그럼 당연히 점 2개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점 1개 아무거나 뽑아봐. 그럼 몇 가지야? 지금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은 점이 6개잖아. 보이다시피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색칠한 요 놈 하나를 뽑았다고 해보자. 요 점을 뽑았어. 그러면 대각선을 그리려면 양옆에 있는 것만큼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잖아. 뭐 당연히 자기 자신도 뽑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얘 입장에서 양옆 빼고 자기 자신 빼면 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지. 그 총 3가지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태면 잘 봐봐. 내가 그러니까 지금 육각형에서 얘를 뽑고 얘를 뽑아서 대각선을 연결하나 얘를 뽑고 얘를 뽑아서 대각선을 연결하나 어차피 같은 대각선이지. 그러니까 중복하는 게 2가지씩 존재할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면 답은 9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모두 동일하지. 그러니까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형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 삼각형 문제. 이번에는 뭐 이런 예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고 이제 흔한 거는 보통 이런 그림이 흔하더라고. 여기 지우고 점 하나 더 찍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자, 봐봐. 일단은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하겠니? 당연히 점이 3개 필요하지. 3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요 그림 보니까 점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는 3개, 총 8개가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각형을 그리라고 하면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다 세가지고 몇 개인지 셀 건데, 그럼 일단은 점 8개 중에 3개를 뽑을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점 3개를 뽑는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 3개 뽑는 걸로는 삼각형이 완성이 안 되잖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안 되고요. 이렇게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안 될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아래 5개 점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그건 삼각형이 아니니까 빼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답은 56 빼기 10이 돼서 46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선, 대각선, 삼각형 모두 일단은 전체를 먼저 세놓고 안 되는 경우를 뺀다고 생각하면 쉬워. 마치 적어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6건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겠지. 알겠지요? 자, 넘어가스. 주제 8 봅시다. 주제 10까지만 하면 돼. 얘들 알겠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둡시다.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문제야. 평행사변형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지.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
이렇게 평행선 4개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번 평행선 3개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라고 해볼게. 자, 이때 이 평행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풀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서 7, 8, 뭐 9, 10, 11, 12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셌을 텐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을 그냥 지금 요 4개의 짝대기 중에서 먼저 2개를 고르고요. 가로 짝대기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완성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직선 2개 뽑았고요. 요직선 2개 뽑았다라고 하면 선이 이렇게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만 그냥 이 평행선 4개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평행선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4c 곱하기 3c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6 곱하기 3이라서 18인 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문제는 평행사변형을 직접 센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직선을 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가지고 직사각형 문제가 뭐 이런 거 좀 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총 6칸 4칸짜리 모는 격자가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건데 어떤 직사각형이냐, 지금 내가 표시하는 이 빨간 별을 무조건 안쪽에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 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직사각형을 만들어도 별을 포함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포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포함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아니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경우는 안에 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셌을 때 별을 포함하는 건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이 평행사변형 구하는 것과 비슷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생각을 한다 치면 일단은 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3c1. 그 다음 오른쪽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다음 별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하나, 둘 갑자기 안 써지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3c1. 그 다음에는 요 2개 중에 하나를 또 뽑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직선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그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이 우리가 고른 직사각형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상하 하나씩 뽑으면 당연히 쟤를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답은 3, 4, 12, 3, 2, 6은 72가 됩니다. 괜찮나?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할 문제 볼게. 이제 요게 사실은 우리 조합을 공부하다가 좀 당황하는 유형 중 하나지. 분할. 자,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6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 6명의 학생. 6명의 학생을 내가 2명, 4명으로 분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조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명은 한 조, 4명은 한 조로 해서 조를 나눌 거야. 대신에 조에는 이름이 없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명, 4명으로 나열하는 건 단순히 생각하면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냥 그럼 2명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떡하나요? 그냥 4개 자리에 들어가겠지. 6명 중 2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놓고 나머지 4명을 그냥 4명 있어야 되는 조에 넣으면 그냥 이게 가짓수가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6C는 15고 4C4는 1이니까 그냥 15가지가 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을 할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지. 만약에 우리가 3명으로 조를 쪼개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일단은 6명 중 3명을 뽑고요. 3명 중 3명을 뽑습니다. 뭐 이건 예의상 쓰는 거지. 어차피 한 가지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을 만약에 654 나누기 3의 1은 20으로 쓰면 틀린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분명히 3명으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6명 중 3명을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6명을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6명 중 3명을 뽑는다는 건 A, B, C를 뽑는 것과 D, E, F를 뽑는 거를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로 세, 같은 경우의 수로 세 6명 중 3명을 뽑을 때 아니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야. 아니 당연하지. 6명 중 3명 뽑는데 A, B, C 뽑히는 거랑
DEF 뽑히는 거랑 다르게 해서 총 20가지가 된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3명으로 분할하는 혹은 조 이름이 없는 두 조로 나누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ABC를 여기서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쪽은 DEF라는 거고요. 여기서 DEF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쪽은 ABC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명으로 나눈 거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2명, 4명이어서 똑같을 일은 없어. 하지만 아래는 3명으로 명수가 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20이 아니라 이런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돼? 다시 나눠줘야 돼. 2팩으로. 왜냐면 이렇게 두 가지 중복이 생기니까. 그래서 답은 20이 아니라 10이 됩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볼까? 이번에 6명을 2명으로 나열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분할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조를 나눈다는 소리고. 그러면 일단은 6명 중에 2명을 한 조에 집어넣고 나머지 4명 중 2명 그리고 2명 중 2명을 넣을 건데, 문제는 조에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섞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3개가 겹쳤으니까 3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6명을 2명으로 분할하는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얼추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분할 후 분배거든. 분할 후 분배. 오케이, 이렇게 6명을 2명 혹은 이렇게 6명을 2명, 4명, 3명, 3명으로 분할을 완료를 했어.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도 나오게 되냐면, 분할을 한 다음에 분배를 하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가지고, 자, 5개의 과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5개 과자. 당연히 서로 다른 과자고요. 이 5개 과자를 일단은 2개, 1개로 나눠줄 거야. 묶음을 이렇게 나눌 거고, 세 묶음으로. 그때 이 나눈 세 묶음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서 뽑은 후에 나열을 해준 것처럼 얘도 분할 후에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개 과자를 둘 하나로 분배하는 건, 분할하는 건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를 하고, 둘은 구분이 안 되니까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분자는 10 곱하기 3은 30이고요. 2로 나눠주면 15개겠죠. 그래서 15가지가 무슨 경우의 수? 5개의 과자를 2개 하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고, 근데 이 15개의 경우의 수에서 3명에게 이 묶음들을 나누어 줄 거니까 3명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기 3팩을 해주고요. 답은 90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할하고 분배하는 문제는 꼭 그 단계를 지켜서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분할을 먼저 완벽히 끝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분배,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의 분할과 분할 후 분배 유형이었고, 이제 찐막 대진표 문제 봅시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분할 후 분배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 방법 말고 꼼수풀이로 조금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 대진표의 특징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총 4명의 선수들이 싸우는 대진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어떤 대진표가 서로 같은 대진표냐면, 어차피 내가 A, B, C, D로 하든지 아니면은 BA, CD로 경기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대진표 모두 대진표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무슨 대진표? 같은 대진표 아니니? C랑 D랑 싸우든 A랑 B랑 싸우든, 그러니까 A랑 B랑 싸우든 B랑 A랑 싸우든 어차피 똑같은 경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같은 경우의 수냐면, A, B, C, D가 싸우는 것과 C, D, A, B가 싸우는 게 어차피 뭐 하겠어? 어차피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대진표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줄 거냐면, 일단은 이 A, B, C, D 4명을 우리가 여기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럼 4팩이겠지. 근데 봐봐, 어차피 얘네 둘이 바꾸는 거 똑같다고.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대진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얘네 둘이 바꿔도 똑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전체를 바꿔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지점이 3개야. 대칭인 지점이 3개라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으로 4팩을 나눠주면 24 나누기 8은 총 3가지의 대진표가
유효한 대진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제부터 보면 이걸로 마무리할게.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시간으로 찍겠다는 약속은 지킨 것 같은데 알겠죠? 잘 보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영상이 2시간이 되고 다 못 볼 게 뻔하기 때문에 1시간으로 조금 컴팩트하게 끊었으니까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따로 질문해주고, 알겠지?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자, 요 상황 봅시다. 어쨌든 그러면 총 8명을 배열을 해줄 거야. 그래서 8팩을 먼저 해주고요. 바꿔도 똑같은 지점을 세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 요 7군데는 내가 대칭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이지. 그래서 7군데니까 2의 7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얘가 이 대진표 작성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총 주제 10 대진표 문제까지의 조합 개념 정리 영상이었고요. 이제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스킬 그리고 대칭성을 활용하는 좀 더 빠른 문제 풀이들은 우리가 이제 이 개념 영상 말고 스킬 영상에서 내가 또 소개를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 영상 내용을 정확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 문제집과 유형 문제집을 마스터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아. 알겠지? 질문 있는 거 추가로 해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습니다.